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의대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윤지영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인을 잘 모릅니다. 지금 연구되는 걸로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기타 생활습관이라든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노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환자의 비율이 늘어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커브를 보면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65세 이후에요. 하지만 젊은 환자의 경우에도 요즘 간혹 발견되는 경우들이 예전보다 늘어서요. 아마 증상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는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사회학적인 이유나 환경과 연관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조사가 좀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혼동을 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약에 대해서 그래도 반응을 아주 잘하는 파킨슨병이라는 카테고리가 그 중에 하나가 있고, 그 파킨슨 증상이라고 하는 원인을 일으킬 만한 특정한 요인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대표적이고요. 그런 경우에 2차성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파킨슨병하고는 좀 다른 퇴행성 뇌질환인데, 얘가 파킨슨 증상을 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비전염적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 플러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하는 MSA라고 하는 병이 있고, 그리고 진행성 상행마비라고 하는 PSP라는 약자의 병이 있고요. 디멘시아 위드 루이바디라고 하는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전형적인 파킨슨병이 우리가 아는 파킨슨병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환자의 경과를 보통은 2-3년, 3-4년 정도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증상은 일단 대표적으로 안정시 진전, 가만히 앉아있을 때 떠는 증상이 조금 더 저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동증, 운동완서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 그리고 뻣뻣해 보이는 강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자세 유지를 하는데 조금 불편한 증상을 느낀다거나, 동결 증상, 굉장히 움직임이 느렸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서 넘어지시거나 말을 하는 속도가 좀 달라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비운동 증상이라고 하는, 이 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이는 거랑 관계없는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수면장애, 특히 렘 수면장애라고 해서 굉장히 심하게 잠꼬대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변비 있으신 분들, 후각이 떨어지시는 분들, 뭔가 배뇨장애가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나타난다고 보고돼 있어요. 다 나타나는 건 아닌데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갖고 있고요. 일단 진단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진단 기준으로는 파킨슨의 임상 증상이 있는지, 그 중에 뭐 3가지 중에 2가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임상적인 진단을 해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없어야 되는 기준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킨슨병은 뇌 MRI는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건 비전형적인 파킨슨증일 때 뇌에서 특징적인 위축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철분 침착과 같은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성 파킨슨증과 같은 2차적인 파킨슨증 또는 수두증과 같은 경우에도 이상소견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파킨슨병을 배제를 하고자 MRI를 찍게 됩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애매모호하거나 조금 더 뚜렷한 진단을 요할 때는 FP-CIT-PET이라고 하는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제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있는지가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얘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보는 펫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빨갛게 보이는 기저액의 소견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양쪽 꼬리 끝에서 떨어져 있는 소견이 발견되어 있고, 실제로도 안정시 진전과 소동증을 주 증상으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 허니문기라고 해서 약에 대한 반응도 좋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세포가 퇴화되는 정도가 늘어나면서 이 약의 기전상 이제 반응이 춤을 추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동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요동 현상이 너무 심할 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메인은 아닙니다. 레보도파는 일단 이게 도파민의 재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도파민은 그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분자량이 커서요. 그래서 레보도파라는 전구체가 되는 그 성분은 BBB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통과를 해 들어가서 거기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서 그 소포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돼 있다가 작동을 하게 하는 약이 레보도파라는 약입니다. 일단 파킨슨병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약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포가 만들어졌다가 풀리니까 기복이 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전, 시냅스 후에 바로 작동할 수 있는 도파민 효연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작용 시간도 레보도파에 비해서 길고 운동 요동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도 적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의 옵션이기는 한데 강도 측면에서는 레보도파보다 훨씬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 부작용을 감안을 하면서 약제를 써야 되는 경우고요. 대표적으로 변비도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도파민 효연제는 이게 갑자기 잠에 빠진다거나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쓸 때 의사가 환자한테 반드시 좀 잘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자의 보호자들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저나 제 주변에서는 이거를 처방을 하시는 경우들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충동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서 일단 저희도 주의가 요하고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 자체로 돌아가신다기보다는 흡인성 폐렴, 그러니까 삼키는 것도 운동 기능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나 중심 잡는 데 장애가 생겨서 낙상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인한 문제로 사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로 감염도 사망 원인 중 하나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폐혈증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병 자체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매도 비운동 증상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3배 정도 위험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8년, 10년 정도 한참 지나서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파킨슨병의 인지기능 장애는 기억력 장애도 있지만 환시나 아니면 시각적인 문제를 또 인지적으로 호소를 하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쓰면 생활에 크게 지장이 안 될 정도로 조절이 되는 분들도 많고요. 알츠하이머 병에 비해서는 이 반응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병의 진행을 막거나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운동 증상,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가 쑤시는 증상들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을 경감시키고 환자의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나 운동을 하실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한테 위험이 가할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시는 거는 특히 내려오시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실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타는 거는 저희가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실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수영이나 요가나 뭐가 됐든 다칠 위험만 없으면 하시는 걸 권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제 중에 레보설피라이드나 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당 약제가 2차성 파킨슨증,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그 약제를 끊으면 증상이 좋아지긴 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를 빨리 만나보시라는 거, 그리고 의심되는 증후가 있고 애매할 때는 다른 치료 방법을 써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